당나라 군대, 김은미 기자. 네. 어느 군대가 당나라 군대예요? 네, 바로 아프간군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. 아프간군이요? 네, 사실 아프간군 30만 명에 달하는 이 굉장히 대규모 군인데 어떻게 7만 명밖에 안 되는 탈레반군한테 이렇게 패할 수 있었던 건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죠. 그런데 그 이후 아프간 군인들이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모습, 바로 아프간 군인들이 PT 체조를 하는 모습인 건데요. 아이고. 저마다 제각각입니다. 엉망진창이라고 손발이 얘기를 하나도 안 맞네요.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떤 체육 시간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앞에서 지휘하고 이게 가르쳐주던 미군이 답답한지 아휴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. 이 엉망진창인데 이 사실 미국이 아프간에 지난 20년 동안 쓴 돈이 2조 330억 달러, 우리 돈 2,650조 원입니다. 맞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2,650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돈이 다 뭐 군사 병력에 쓰인 건 아니겠죠 합니다만 이 굉장히 큰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좀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프간의 교육 수준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. 교육 수준이요? 네, 이 아프간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문맹이라고 합니다. 아하. 이 때문에 아프간의 이 병사들 중에 5% 정도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이 독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 아프간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또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또 여러 개인 점도 이 미군이 아프간군한테 어떤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는데 저 영상이 공개된 뒤에 이 누리꾼들 7만 명의 탈레반군보다 4배가 넘는 병력으로도 이렇게 진 이유를 알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프간의 군대가 30여만 명이고 탈레반이 7만여 명입니다. 지금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대로 뭐 교육 수준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아프간군과 탈레반의 가장 큰 차이는 결속력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탈레반이요, 미군 철수 결정 이후에 빠르게 아프간을 장악해 갔죠.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 아프간 사태와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또 비교하는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윤정 기자, 네. 이 얘기가 어제 국회에서도 또 공방이 됐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얘기로 이 공방을 벌이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 버럭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. 이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보시죠. 지금 이게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은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되는 사태를 매일 뉴스로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.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? 전혀 그렇게 비교하는 건 너무 황당한 비교라고 봅니다.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허약한 정부는 아닙니다.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황당한 겁니까? 저는 황당하다고 봅니다.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그런 된다고 걱정하는 봅니다.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? 온갖 언론의 사설이뇨 칼럼이뇨 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. 장관님께서는 어떤 동네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국민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왜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것을 불안해합니까?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났으니 다음은 대한민국?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지금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분위기가 점점 더 좀 격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먼저 얘기를 꺼낸 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었습니다. 이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은 지 1년 반 만에 아프간이 함락됐다면서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. 이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 좀 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. 그랬더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색하면서 황당하다.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간처럼 허약하지 않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거듭 우려를 표명을 하자 정 장관 역시 언성을 높였습니다. 그런 이야기는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후에 이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훈 의원이 이 정 장관의 발언이 좀 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정 장관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요. 이후에 다시 이 외교관 출신, 후배인 외교관 출신인 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
훈계식으로 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거듭 지적을 했더니 정 장관 그제서야 제가 성격이 못 돼서 야당 의원 질문에 불끈했다라면서 이 훈계조로 얘기했던 건 잘못이라고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또 한 가지가 있죠. 이 아프간 사태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여론도 보면요, 뭐 긍정적인 반응, 부정적인 반응, 다 산재해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들은 우리나라, 한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. 그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. 타리반 다 앓고 있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, 타리반.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프가니스탄 계속 집에만 계시고 밖에 못 나갔고 너무 무서워서 집에만 계시고 있습니다. 일도 못하고 특히 여자는 아주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. 무르카까지도 있어야 돼. 무르카 가격도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무르카 없으면 못 나가기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소 의원님, 이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 참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.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할까요?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와 관계를 했던 아프간인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문제 하나와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를 할 건가 이 두 가지 문제 같습니다. 그 전혀 관련 없는 아프간 난민들을 대량으로 우리가 받을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은 결국 짧게는 1년, 길게는 7, 8년 정도 우리와 같이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그 아프간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일단 지난번에 탈레반 대변인은 외국인이랑 일한 아프간인들에게 다 사면령을 내렸다. 그러면서 한국과도 좀 돈독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경협을 희망한다.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좀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400명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한국으로 좀 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최대한 좀 그것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.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적인 경제 대국 위상으로 올라간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요.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난민들 받으면 재정 부담이 있다. 이런 얘기 또 너무 많으면 범죄율이 높아진다.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정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. 실제로 어떤 뚜렷한 어떤 범죄와의 상관성 부분 그런 것들도 아직은 좀 약한 편이고 이 재정적인 부분도 최저 생계비 정도 월 한 43만 원 정도의 부담이니까 우리로서는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들의 경우에도 정부 당국도 그런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좀 편의를 봐줘서 귀국 시점을 좀 늦춘다든지 여러 가지 일정한 좀 안전 조치 같은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아프간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욕설도 난무하고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.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아프간 관련해서 근거 없는 주장들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일단 문제는 사실에만 근거해서 이 문제에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